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소소한 소식으로 이제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주식에 풋옵션을 걸었다는, 그러니까 13F 공개된 자료에는 노미널 밸류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 별로 안 걸고 이제 풋옵션을 걸었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숏을 쳤죠. 말도 안 되는 이제 100불대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분이 하신 트윗을 보고, 그래서 이제 마이클 버리가 뭐 망하네 어쩌네 뭐 그런 댓글도 많이 봤는데, 역시 이런 부자는,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어쨌든 이 빅숏을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운이든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렇게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스타이신 것 같고, 투자의 어떤 구루로 좀 많이 이렇게 이분을 트래킹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번에 뭐 테슬라 숏을 한다든지 풋옵션으로는 글쎄요 그게 딱히 큰 이득을 볼 것 같진 않은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째깍째깍 거의 다 와가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굳이 이런 부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게임스탑으로 얼리 스테이지 때 게임스탑으로 이분이 지금 그런 장부들을 보니까 돈을 많이 버신 거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significant profit을 게임스탑 주식으로 벌으셨기 때문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테슬라 풋 옵션을, 그러니까 해지로, 그로스 인덱스로 풋 옵션 건 게 이제 해지라고 하는데, 반면에 구글과 페이스북에는 콜 옵션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밌게 왔고, 여튼 게임스탑 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게임스탑 주식도 이게 버블이니 뭐니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서 또 2차, 지금 3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위력을 이제는 더 이상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레딧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뭐 또 그거를 맞춰서 또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혀 이거는 없던 이야기죠. 저는 이런 신기한 거에 매우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트렌드들은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주식의 흐름입니다. 또한 이제 게임스탑 얘기가 나오니까 AMC 얘기도 나오죠. 이것도 지금 1차에서 이거 끝나는 줄 알았는데 2차 하더니 지금 저 세상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뭐 물론 나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정말 신기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메인 이야기인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댓글에서 굉장히 재미난 것들을 봤는데, 바나디움이라든지 이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댓글을 보면서 야, 여기까지, 그래서 안 그래도 관련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참 계속 요즘 제 영상 트렌드가 자꾸 이제 새로운 배터리의 사람들이 이게 다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그 한계에 도달해서 자꾸 딴 길을 찾는데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만큼 리튬 아이온 배터리도 발전하고 있고요. 딴 배터리를 찾고 이제 더 이제 높은 성장, 그 테슬라와 같은 미친 듯한 성장으로 이제 투자처를 계속 찾으시는 것 같은데, 글쎄 아직은 쉬워 보이진 않는다. 여러 가지 이런 대체제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배터리 팩이라든지 특히 레독스 플로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참 별의별 배터리가 다 있습니다. 일단은 거짓말은 아니죠. 최근 이런 논문들도 있고, 안개방티 케미의 이런 에큐어스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를 연구하신 분도 있고, 이미 옛날부터 이 Advanced Functional Material 2013년 논문인가 그런데 이런 리뷰 논문도 그때부터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기존 구조는 똑같지만 이걸 플로우, 액체로만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라이트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이온 익스체인지, 똑같이 약간의 세퍼레이터 막 같은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이 여기 있어서 배터리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리튬 아이온 배터리랑 이제 경쟁을 한다는 거죠. 친환경 배터리. 사진에 이런 솔라셀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배터리 기술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발전하지 않고,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그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에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그런 안전성, 근데 그건 좀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배터리의 장점이 뭐냐면 사이클 라이프도 엄청 길고요. 당연히 지금 솔리드 투 솔리드, 그러니까 어떤 고체, 어떤 틴 필름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이클 라이프도 길고, 플렉시블 레이아웃이죠. 이거 다 액체로, 그러니까 펌프를 이용한, 그러니까 탱크가 필요한 거죠. 거기다 액체로 이용하니까
퀵 리스폰스 타임도 있고 뭐 여러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에미션이라든지 기존의 배터리 공정에 있어서는 뭐 열을 가한다든지 독성 물질들이 좀 들어가죠. 배터리 공장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관심을 못 받았냐? 당연히 이게 따라오죠.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용량이 떨어지고, 로우 차지 앤 디스차지, 예, 그 부피도 그리고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냥 퍼포먼스를 그냥 완벽히 희생했다고 치면 되죠. 근데 기사에서는 왜 이런 친환경 에너지와 이제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가 왜 또 관심을 받냐면, 아니 이건 전기차가 아니니까요. 이거 그냥 뭐 미국 같은 데는 특히나 더 이제 땅에 대한 그런 제약 요건이 없으니까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만 이거 사실 펌프 이 탱크로리를 키워버리면은 배터리 용량이 확 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에너지 소스와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익스트림 롱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발전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그 아까 말한 노 에미션, 그러니까 배터리를 지금 만드는데도 우리가 친환경적인 기준을 자꾸 들이대니까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뭐 앞으로는 지금 리티엄 아이온 못지않게 이렇게 쫓아갈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예, 다시 돌아와서 리티엄 아이온도 지금 아예 이런 배터리 기술들이 전혀 연관이 없냐, 뭐 지금 사이언스엔 최근에는 이제 또 나트륨도 얘기했고, 제가 지금 별의별 물질을 알루미늄도 얘기했죠. 다 얘기했는데 이제 징크까지 나옵니다. 원래 근데 이것도 다 옛날부터 연구를 하던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다양한 배터리와 다양한 용도, 다양한 템퍼레처, 이런 것들로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미친 듯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상용화를 이제 본 거나 이런 거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연구 결과가 짜잔 하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그쵸,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재조명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뭐 연관성이 아예 없냐, 이런 원리들, 이런 징크에서 쓰이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리티엄 아이온 배터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주 뭐 똑같이 연관이 있다고는 힘들지만 다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지금 상용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들은 리티엄 아이온 배터리고, 당연히 거기에 선두주자는 여기 살짝 조그맣게 나왔지만 현재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정말 뭐라고 할까, 실버 라이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약간의 그 빛이 새어 나오는 그 길, 이런 상용화와 기술적인 그 사이, 예, 물론 가끔 제 생각엔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지만, 고기를 적당히 지금 테슬라가 잘 타고 가고 있다라는 것과 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배터리들이 다 있고 시장이 뭐 이렇게 할 거라고 하지만, 예, 저는 여전히 예, 테슬라의 이런 리티엄 아이온 배터리와 그 발전에 이제 여전히 좋아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GMC 허머, 제가 요즘 또 사이버 트럭 얘기를 많이 해서 다른 트럭들에도 이제 많이 경쟁사들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항상 이 분야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는 절대값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주면 다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경쟁사들이 뭘 하는지,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GMC 포드 F150 라이트닝에 비해서 먼저 나온 이제 GMC 허머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리비안이 또 상장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는 70 빌리언 달러 밸류에이션을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이 밸류에이션 하는 뭐 차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딱히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차를 지금 한 대도 안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70 빌리언 달러 밸류에이션을 본답니다. 제 생각엔 차를 좀 팔고 그 뒤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는데,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리비안이 지금 테슬라를 굉장히 따라하면서 충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굉장히 거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첫째 그래도 지금 테슬라에 대항할 만한 지금 전기차 스타트업들을 여전히 사람들이 좀 찾는다라는 점. 그래서 초반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지만 글쎄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뛰었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좀 위험성, 이미 이런 충전 환경이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이야기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트럭과 견주어지는 GMC 허머. 이게 최근에 지금 세이프티 컨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사이버 트럭의 기술력과 일맥상 좀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세이프티 컨선이 나오냐면 이게 지금 무게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9,000파운드가 넘는답니다. 거의 이제 10,000파운드에 육박하는 건데 이러면 4톤입니다. 4,000kg이 넘는 무지막지한 무게의 트럭이죠. 뭐 애시당초 허머라는 이 브랜드가 내연기관에 있어서도 너무 커가지고 이게 제 어렸을 때도 이게 고속도로 차선을 넘어가네 마네 한 차선을 먹고 타이어가 그거 차선을 밟고 가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엄청 거대한 차였습니다. 뭐 그거에 이제 개통을 이어받는 거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게 확실히 전기차로 오니까 그리고 장거리를 가려다 보니까 보통 테슬라 차량들도 그래서 무게가 좀 느는 편이죠. 얘는 너무 늡니다. 늘어도. 그래서 지금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우려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의견에 대해서 IIHS나 컨슈머 리포트가 그런 걸 제기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당연히 GM은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나올 때쯤이면은 주행 보조 장치들이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없다. 그치만 사고가 나면 4톤짜리가 달리다. 이건 거의 그냥 엄청난 이걸 승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까딱하면 나와봐야 알겠지만 미국에서 일반적인 레귤러 드라이버 라이센스로 운전할 수 있는 게 10,000파운드 이하여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upper hard limit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차는 이렇게 승인받고 뭐 액세서리 넣어서 뭐 이게 아니라 그냥 10,000파운드 이하여야지만 레귤러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까딱하다가는 넘을 수도 있겠죠. 물론 넘진 않을 것 같습니다. GM도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재조명을 받는 거죠. 구조 배터리라든지 심지어 최근 특허에서 공개된 거는 문짝도 이걸 찍어내서 캐스팅으로 찍어내서 부품을 매우 단순화하고 사이드 바라든지 그 바를 다 날려버렸죠. 임팩트 바를 다 날려서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키워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 정도 무게면은 브레이크라든지 다른 어떤 부품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뭐 오프로드도 가고 가속력도 이거 지금 3초 안에 뭐 100까지 가속한다고 자랑도 하고 여러모로 그런 뭐 harsh한 environment뿐만 아니라 성능이면 성능 여러모로 그런 걸 광고를 했는데 뭐 당연히 뭐 트럭이라든지 무게가 나가는 여러 가지 그런 차량들이 있지만 그건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건데 이건 정말 다용도로 쓰게 되고 일반 소비자들이 뭐 가속이면 가속, 뭐 오프로드면 오프로드 이런 데도 쓸 수 있는데 부품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성, 그러니까 우려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좀 더 많이 부각되더라. 물론 사이버 트럭도 무게가 만만치 않지만 얘만큼 무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 테슬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대비돼서 요 GMC 허머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일이거든요. 여기 롱 위켄드라서 근데 장은 열리지 않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의미 있는 날이니까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으로 치면 현충일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래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말 굉장히 안전한 사회라서 평화에 많이 젖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이렇게 밖을 보면은 여전히 총칼이 난무하고 양육강식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가끔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망각하기가 쉬운데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니까 한번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